법무장관도 아니고 재판을 받는 처지에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짐을 느끼고 있는, 빚을 느끼고 있는 존재죠.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을 포함한 김어준을 포함한 그런 분들의 비호 내지는 지지 이런 걸 받고 있잖아요. 딸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이후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글을 올린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잇따라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며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논문 제1저자 등재, 부모 찬스를 이용한 인턴은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에 볼 때는 공정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상처가 더 깊어졌을 것이다. 추미애 후보는 교육부 장관이 조사와 판결 전 조치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유은혜 부총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김어준 씨도 잔인하다며 분노했습니다. 조국을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박살내는데 동의가 절대 안 된다. 당 지도부는 부산대 결정에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공정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장관이 비이성적 사교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고려대 재학생들은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학교를 비판하며 조려대라고 풍자한 합성 로고를 공유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고려대학이 그걸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심 판결이 났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1심 판결부터 시작해서 그 표창장과 인턴 허위 보고서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과 이 사학과 우리나라의 대학이 얼마나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가 하는 걸 볼 수 있고, 아직도 조국이라는 사람이 집권당과 민주당의 그런 후광을 얻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권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의심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각 개별 대학들의 처리 문제와 정권의 연관성을 따지는 건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섣불리 연관짓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개별 대학의 처리가 잘못됐다든가 부실하다든가 이런 건 지적할 수는 있죠. 너무 그렇다고 해서 늦다는 곧바로 그러니까 늦고 하는 건 개별 대학의 그 사정에 놓인 거고, 거기에 규책 사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묻는 거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정권 또 민주당하고 결부짓는 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정이고, 그런데 거기에 마치 누가 영향력을 끼쳐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오해는 되는 발언은 옳지 않다. 우리 옛날에 정유라 씨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유라 씨가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유라 씨에 대해서 그때 기사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때 얼마나 잔인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교육 당국의 행정 감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학위가 다 나와서 결국 중졸이 된 거예요. 그 사유를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석많이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규정상 대회를 4번 나가게 돼 있는데 얘가 5번 나갔다. 이런 것까지 다 긁어 모아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때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중졸로 만들었었죠.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과연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 정유라 씨의 그 이 학교에서 특혜를 받은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권력형 비리로 그냥 판명을 하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놨었습니다. 우병우 수석 아들은 코너링이 좋아서 꽃보지게 뽑히고 이 최순실 씨 딸은 도대체 뭐가 줘서 이렇게 학점을 받고 수십억의 지원을 받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금수저, 흑수저, 헬조선 이런 말 쓰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그런 말을 쓰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 어느 대학생이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얘기 안 하겠습니까? 예? 정유라 씨는 도대체 무슨 수저입니까? 신의 수저입니까? 1인 맞춤형 학사 관리라는 희대의 편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정학유착이란 새로운 권력형 비리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이화여대가 순실여대냐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라까지 나타나서 130년 역사의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적인 여성대학인 이화여대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 꼴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정유라, 최순실이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동일한 잣대로 어느 경우나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적용을 한다면 성인 군자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야당의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설득력 있으십니다. 야당의 역할까지 배려하는 저는 넉넉한 여당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몸담고 있었던 뭐 한 20년 가까운 시절을 같이 보낸 우리 민주당이 조국의 그런 재판이 나온다든지 정경심의 결심이 나온다든지 그런 결정이 나온다든지 할 때마다 그리고 김경수의 1심 판결, 3심 판결이 나와서 수감이 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 옹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이 대법원까지 나와도 이걸 인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선 후보도 인정은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게 정권을 또 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안명숙 저도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뭐 한때 우리가 그런 사이지만 한때 그런 사이요? 한때 같이 내각에도 있었고. 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말꼬리 잡는 게 제일 같이 내각에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 안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 예. 물론 이런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는 마땅치 않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미 송영길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했던 것은 그런 일환입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 인맥으로 서로 인턴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한솥밥을 먹는 동료들인데 그 불행에 대해서 언제 봤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 않냐라는. 저는 이 말씀 동지의식도 좋지만 공사 구분은 해야죠. 아니 옳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토 안 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그런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힘의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어준 씨는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조국의 시간은 다시 온다. 당장은 안 보이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용은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조국의 시간에는 오게 돼 있어. 근데 오긴 오는데 내 눈에 보이게 원하는 시간 내에 직접적으로 오게 만들려면 대선을 이기면 돼요. 대선에서 이기면 또 우겨서 뭐 판결이건 뭐건 또 다시 어떻게 해보겠다 이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것은 법 감정 혹은 명분 이런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상민 의원 내가 밖에서 강적들도 많이 보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인간적인 그런 말씀 그러시려면은 우리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이불 속에서만 하려면 왜 국회의원 됐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소리가 이 당 안에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다. 선배님이 당 밖을 나가시니까 그런 소리가 안 돼요. 당에 계셨으면 지금 많은 무럭무럭 설득이 확 됩니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같이 우리가 그 선배님한테도 귀책 사유가 있어요. 아니 저는 어떻게 견디지 못해서 기승도 하고 탈령도 하고 해서 그냥 나오신 거지만 거기 그렇게 5선씩이나 하시면서 그 계시니까 온갖 거 참아내면서 지금 오선에서 평가를 해주셔야 육선 참아내면서 지금 오선에서 평가를 해주셔야 육선 가지 말고 정말 고수들의 싸움을 지금 눈앞에서 보니까 야.